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버의 역사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근데 러버의 원리를 아까 배우셨잖아요. 네. 그 원리가 러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버 역사를 한번 보시면서 러버 역사는 이제 두 편으로 나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진행하다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돌출 질문 주시면, 네. 또 돌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네. 제목을 제가 하이텐션 러버와 테너지 전쟁사 이렇게 다뤘는데, 네. 이 하이텐션 러버라고 하는 계열이 있고, 네. 또 테너지라는 러버가 있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거를 테너지라는 러버 이름을 쓰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테너지라는 러버가 이 전쟁에 사실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스피드 글로잉이라고 우리가 흔히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학교 가서 선수들 운동할 때 보면요, 먼저 워밍업을 해요. 그렇죠. 몸을 다 풀고 이제 몸을 풀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운동을 하라고 러버를 발라. 네. 네. 이 러버 풀칠을 해. 그리고 한 30분 놀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시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들은 선수 때 워낙 이걸 또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비사는 이 스피드 글루라고 하는 이 풀이잖아요, 풀. 이 풀 갖고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기 지금 나오는 게 책, 근데 슈퍼책이라는 거 있었고. 그렇죠. 슈퍼책. 슈퍼책 엄청, 약간 치약 같이 짜서 쓰는. 그거 슈퍼책 이걸로 돈 엄청 벌었죠. 이제 스피드 글루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러버가 전부 다 천연 고무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천연 고무였던 거예요? 천연 고무에서 이제 합성 고무가 섞이는 시점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이제 스피드 글루잉이 등장을 해요. 그럼 저도 엄연히 따지면 제가 선수 생활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러버가 급변하는 시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67년도인가? 67년도에 아마 스라이버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스라이버, 그 다음에 발트너, 네. 그 다음에 야사카의 마크 5. 네. 요런 세 개의 러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동시대의 러버들인데, 67년도인가 69년도인가 아무튼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 러버들이 나왔는데, 그 시기에 이제 스피드 글루잉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우연적인 발견이었어. 시합 전에 러버를 한 풀칠을 해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러버가 공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 풀칠을 여러 번 해봤더니 더 잘 나가.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초창기에는 이 친환경적인 글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글루는, 그러니까 모든 그 러버에 사용했던 글루는 다 그냥 공업용 본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업용 본드에는 당연히 해로운 물질도 들어가는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형태의 공업용 본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업용 본드에 들어가 있던 그 화학 물질이 이 러버의 그러니까 러버의 스폰지나 탑시트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자전거 포걸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때는요, 저런 스피드 글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자전거포에서 선생님이 그 자전거포 가면 그 고무 그 타이어 땜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풀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치면 걔는 이제 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스피드 글루잉이라니까 없고 그냥 붙이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50 본드 같이 그런 걸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죠. 이 때문에 막 나무 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 그냥 뛸 때도 뭐 아세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 글루잉이 나온 다음서부터는 뛰고 붙이기가 되게 쉬워졌던 거죠. 그리고 그 효과도 그 전에 거랑 완전히 달랐는데, 저 어렸을 때는 지금 저 나오는 저 소리 있잖아요.
저 엄청난 신기술이었어요. 솔로 이렇게 바르는. 네, 뭘 솔로 어떻게 발라? 맨날 이게 본드 같은 거 짜가지고 이게 라켓 나바에 보시면 그 종이 갖고 이렇게 화투장. 네, 화투장이나 화투장으로 종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붙였는데 저거를 저희 선생님이 그 반다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야 저거 뭐지? 야 막 뭐 어떤 소리 달려 있네. 너무 신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추억이 좀 생각이 나네요. 예, 70년대 아무튼 이런 기술이 등장을 해서 그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 선수들이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다 썼죠. 다 썼어요. 그래서 네, 다 썼어요. 그래서 뭐 스피드 글루잉이라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유행을 했고 선수들은 의례껏 운동하기 전에 이걸 풀칠을 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붙였죠. 그러니까 네. 이 건강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본드는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참 많았는데 학생들이 본드 흡입해가지고 네, 뭐 중독되고 근데 네. 그 본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요 비닐봉투에다가 그렇죠. 본드를 네,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근데 그만큼의 중독성이 있는 그런 중독성이라고 뭐라고 하죠? 유해 물질이라고 하죠. 환각 네. 그런 네, 물질이죠. 네, 네. 근데 그 본드를 매일같이 바르니까 이거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해서 92년도에 이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금지하려고 했는데 선수들도 반발하고 그래서 ITTF에서 좀 우회하죠. 어떻게 우회를 하냐면 선수들이 그냥 갔다가 뭐 벤젠 이런 거 발라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조금 그 성분을 좀 낮춰가지고 일반 메이커에서 브랜드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이커 입장에서 어때요? 아, 이 본드를 좀 묽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냥 그런 공업용 제품보단 조금 더 해로운 물질 좀 적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엄청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접착력은 약하고 공을 그 부풀리는 성질만 키우면 그렇죠. 접착력이 약하니까 이거 오래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잘 쉽게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래 자주 떨어져. 예. 자주 묻혀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선수들은요. 유럽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 모르겠어요. 유럽 선수들은요. 라켓에다가 매니큐어 칠했어요. 매니큐어 칠한 라켓 보셨어요? 라켓에다 매니큐어를 칠한다라는 말은 표면에다 얘기하는 거죠? 표면에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표면에다 매니큐어를 칠하면 이 나무 위에 코팅이 된 거잖아요. 매니큐어가 그렇죠. 얇게. 그래가지고 뗄 때 그냥 쫙 떨어지고요. 그렇죠. 붙일 때도 쫙 붙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글루잉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라켓, 스피드 글루잉을 위한 글루. 이렇게 시장을 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80년도, 그러니까 저기 92년도에 1차적으로 그때 금지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금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스피드 글루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92년도에 한번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러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금지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 네. 가서 이 스피드 글루잉 효과가 없는 러버들을 선수들이 쓸 수 있을까?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에 독일의 ESN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좋을까 하다가 이 합성 고무에다가 약간 천연 고무에다 합성 고무를 섞어요. 그 탄성을 늘려요. 이 아까 1, 2편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합성 고무를 섞으면 텐션이 늘어나니까. 늘어나죠. 네, 네. 그래서 텐션을 늘리고 스폰지에다가도 합성 고무를 5대5로 섞어버려요. 표층에다가는 20% 섞고 그 스폰지에는 5대5로 섞어요. 그래서 탄성을 대폭 늘려요. 그러면서 이 러버 자체에 영구적인 텐션을 준다. 이게 바로 이제 하이 텐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고. 네, 어떻게 보면 합성 고무를 섞은 기술인 거네요. 그렇죠. 합성 고무를 어떻게 섞은 보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 명칭으로 텐조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이제 하이 텐션 이런 개념으로 불렀는데 여기에 조금 이제 비화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라피드 디텍션 러버가 티바에서 98년도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최초의 하이 텐션 러버가 다마스사에서 나와요. 개발을 해온 ESN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브라이스 러버가 최초의 하이 텐션 러버로 출시가 되는데 이 비화가 뭐냐면 독일의 기술자를 일본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ESN 입장에서는 빼돌린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그래서 독일의 기술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독일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연구해놓은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온 브라이스는 스폰지에는 텐션이 있지 않고 탑 시스템에만 텐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네. 그 여기서 초반에 얘기했던 테너지하고 브라이스는 완전히 다른 나바긴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스폰지에다가는 여전히 글루잉을 했어. 했죠. 그 스피드 글루잉을 했어요. 했죠. 네. 네, 네. 스피드 글루잉을 하고 라피드 디텍스도 스피드 글루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선수들은 사실은 라피드 디텍스나 브라이스는 스피드 글루잉을 하지 말라고 나온 건데
매번 이거 하던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변형된 형태의 중간 단계의 러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라피드 디텍스와 브라이스 같은 러버들이 사실은 이제 하이텐션 러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던 러버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라피드 디텍스 같은 러버나 이 브라이스 같은 러버들이 이거 뭐죠, 이게 스피드 글루잉을 하려고 나온 러버가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 글루잉을 과도하게 하면 러버 성능이 좀 이상해져. 뽕이 뜨기도 하고요. 뽕이 떠. 일단은 네, 뽕이 떠요. 뽕이 뜨는 확률, 왜냐면 이게 네. 팽창을 어느 정도 해놓은 네. 나바인데, 네, 거기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시키니까. 그렇죠. 이게 스피드 글루잉을 하게 되면 러버가 팽창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러버에 보면 붙어있던 것들이. 그렇죠. 우드드드한 그 돌기가 있잖아요. 안에 보면. 근데 그 돌기가 약간 이게 막 되게 뭐랄까, 우리나라 아니, 사람의 그 살로 보면은 두드러기 일어난 것처럼 돼요. 네. 오돌토돌 올라오고. 네, 막 두드러기 일어난 것 같이 떨어지네. 겉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저 브라이스 라바 97년도에 나왔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면 근데 저게 뭐 이런 얘기해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유승민 회장님이 우승한 라바가 저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였는데도. 예. 네? 그 시대에는 이 브라이스 러버가 선수들이 앞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죠. 막 이런 이렇게 분위기였죠. 생각했던, 예. 네, 스리버에서 거의 다 갈아탔죠. 저쪽에서.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mm 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 시기에 비슷하게 들었어요. 40mm 공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전에 아마추어들은 사실 스피드 글루잉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했었어요. 예. 네, 거의 안 했었어요. 지금처럼 아마추어도 레슨 받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레슨 탁구장에서 레슨 자체를 안 했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2000년대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 레슨 안 받고 그냥 똑딱똑딱 쳤죠. 당구장 같은 분위기. 당장 같은 분위기 그냥 시간 내에서 네. 뭐 10,000원, 5,000원, 한 시간에 4,000원, 5,000원. 예,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스피드 글루잉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 스피드 글루잉을 하는 선수들과 스피드 글루잉을 하지 않는 아마추어 시장에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있었죠. 예. 브라이스를 선수들이 쓸 시점에 한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러버는 모리스토 2000이라는 러버가 있었어요. 유명하죠. 예, 모리스토 2000 러버. 근데 그 러버는 이제 특이한 점이 스폰지의 텐션을 이 러버의 구조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네. 러버를 이렇게 휘게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짜증났어요. 피면은 이렇게 펴가지고 라바 이게 맨날 이게 하면 이게 스피드 글루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 사이드 쪽이 뭔가 좀 이렇게 붕 뜨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시장에서는 스피드 글루잉을 하지 않고 하이텐션 러버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는데 선수 시장은 여전히 라피드 디텍스나 브라이스에다가 이 스피드 글루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때 유행하는 러버가 제가 그때는 탁구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네. 모리스토 2000은 동호인들이 많이 쓰는 하이텐션 러버 그리고 선수들은 이제 비사의 러버들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또 갈렸었던 건 아세요? 그래요. 모리스토 2000하고 또 갈린 게 있거든요. 파리오의 마크로라고 하는 나바는 좀 더 하수분들이 쓰고 마크로는 좀 더 유해. 제가 좀 더 유해.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딱 두 분류도 아마추어 시장에서 딱 갈려져 있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92년도에 시도했던 것이 진짜 할 거야 예고가 되면서 2008년 9월에 스피드 글루잉이 금지가 됩니다. 그 1년 전부터 사실은 금지를 공표를 했고 실제 공표 결과가 이제 2008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러버를 만들던 주요 회사는 이제 ESN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비사, 다마스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다이키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다이키하고 호소라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쩐지 세 개의 회사들이 전부 다 러버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스피드 글루잉이 금지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ESN이 가장 빨리 앞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ESN은 하이텐션 스폰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마스사에서는 브라이스 러버가 있었지만은 하이텐션 스폰지가 아닌 하이텐션 탑스트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ESN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의 근거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스터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저도 네. 경험을 많이 못 해봤던 거예요. 네. 부스터라는 거는. 네. 부스터가 개발됐는데 이 부스터는 뭐냐면 예전에 그 VOC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스피드 글루잉의 글루보다는 좀 더 약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스피드는 보강이 되는데 감각적인 보강이 좀 덜 돼. 그러니까 예전에 스피드 훈련을 했을 때는 툭 찍어가지고 겉에 많이 걸린 공을 갖다 채면은 끌어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앞에 붙어가지고 쫙 째면은 쫙 소리 나면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 그러면서 부스터는 스폰지 자체의 어떤 탄생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그 스피드는 좀 증가되지만 회전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거를 사용해서 탁구를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표면의 감각적인 부분들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탑시트가 좀 더 찰진 러버가 돼야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탑시트에 천연 고무를 더 많이 넣어요. 합성 고무를 줄이고. 그러니까 저 부스터는 스피드는 늘려주지만 회전력은 못 늘려주니까 그렇죠. 러버의 회전력을 회전력을 더 늘려줄 수 늘릴 수 있는 탑시트 개발이 되면서 이 스폰지에다가 부스터를 넣어서 러버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넣어서라는 거는 미리 내장을 하는 거죠. 예. 붙여놓고 예. 거기에다 이제 처음에 한마디로 부스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부스터 안 바른 척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환각 상태를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여서 환각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정상이다 하고 판매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테너지 러버였어요. 아... 네, 그게 테너지 러버였어요.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ITTF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라켓 테스터기를 만들어야겠다. 테스터기에다 라켓을 넣으면 여기에 VOC가 얼마나 함유되는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라켓 테스터기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 글루잉이 아닌 일반 글루로 해도 이 숫자가 나오는 거야 가끔씩. 왜냐면은 모든 글루에는 뭔가 약간의 해로운 물질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스피드 글루잉이 아닌 글루에도 그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나 이렇게 우리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다 탈락하겠네. 그래서 선수들이 붙이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VOC의 한계를 낮춰요. 에... 그러니까 약간 VOC 들어가도 괜찮구나. 요 틈새를 따가지고 VOC가 적은 스피드 글루잉 효과를 갖고 있는 부스터를 개발을 해요. 그게 다마스사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ES는 이미 하이텐션 기술로서 상당히 독보적인 길을 가고 있었고, 근데 그 길을 쫓아가다가 옆길로 샌 거죠, 다마스사가.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예. 약간 다른 편법적으로 스피드 글루잉이 걸리지 않는 선으로 해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선수들이 다 부스팅 하는데 이 부스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이 부스팅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ITTF에서는 모든 러버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정 범준의 러버로 만들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5mm, 6mm 러버 못 만들게 해요. 그쵸. 만약에 러버를 5, 6mm 만들면 막 엄청 회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용품의 성능이 선수들의 성능을 압도하게 돼버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기량에 이런 거죠. 창 던지기 하고 있는데 누구는 총 갖고 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용품의 과도한 후처리를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범주 내에서 경기력을 겨룰 수가 없게 되니까 그거를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라켓의 경우는 규제를 풀었어요. 라켓은 아무 규제가 없어요. 라켓은 예를 들어서 이제 표층이 나무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규제, 그리고 뭐 복합 소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규제는 있지만 ITTF에 사전에 이 나무를 내 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받지는 않는데 러버는 사전에 다 내 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그 통과가 돼야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ITTF에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 내에 적합해라고 줬는데 선수가 여기 후처리를 하면 ITTF의 기준을 벗어나는 러버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에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적인 이유로 후처리를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라켓을 갖다 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편법적인 방법인데 다마스사에서는 부스팅을 처리를 한 다음에요. 이거 부스팅 처리를 하면 보통 이제 중국 러버의 그 네오 러버 같은 거 보면은 허리케인 네오 이런 거 보면은 밀봉 돼 있잖아요. 밀봉돼 있고 위에 비닐 씌워져 있고 그렇죠. 예. 부스팅기가 딱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마스사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팔았어. 왜 그럴 수 있었냐? 워낙 빠르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이 있기 때문에. 저 그거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게 예를 들면 이 부스팅 기운이 부스터가 한 6개월 가요. 네. 근데 선수가 사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사서 쓰고 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1년 된 재고가 있으면 이거는 부스팅에 날아가가지고 퍼석퍼석 거리겠지.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마스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테너지가 또 워낙 또 인기가 있었고. 예. 네. 그래서 6개월 내에만 이 소진이 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밀봉하지 않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서 저희 카페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다들 알지만 초기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 테너지가 좋은지 몰랐어요. 예. 저는 공공연하게 그 이후에 다른 중국 쪽 러버들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비닐 붙여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저런 이유 아니어도 붙여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포장 자체가 그 용이하니까. 포장 자체가 용이한 것도 있고 붙여서 나오면은 좀 더 네. 공기 접촉이 좀 돼서 좀 오래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테너지가 그랬다라는 거는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다마스사가 초창기부터 이 텐션 기술, 하이텐션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독일의 기술자를 빼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2007년도에 미리 공지가 나갔어요. 이제 1년 후에는 못 써. 스피드글루는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다급하게 2개의 연구팀을 꾸려요. 제1연구팀은 독일에서 가져온 그 하이텐션 기술을 좀 더 우리가 해보자. 그렇죠. 제2연구팀은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해서 2개의 연구팀이 연구를 하는데 1팀이 내놓은 게 라운델이라는 러버인데 실패했어요. 라운델이라는 러버가 있었는데 독일의 ESN사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님부스라든지 뭐 이런 러버들에 비해서는 성능적으로 앞서지 못해서 실패를 하고 이 팀에서 나온 편법적인 테너지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B사는 그러니까 좀 싼 라바, 비싼 라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테너지는 좀 고가의 라바였던 건데 싼 쪽 라바를 출시한 거는 하나도 성공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선수 마케팅에 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왜냐면 이게 라버 시장이 고가 시장이 있고 중저가 시장이 있고 근데 보통 동호인분들은 중저가 시장의 라버들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거의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중저가 시장의 라버들에서는. 근데 아까 2004년도에 유승민 선수 우승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ESN이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잡고 가는 그 다마스사의 능력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스피드 굴링을 한 브라이스 러버가 예를 들면은 티바의 라피디틱스라든지 모리스도 2000보다는 더 인정을 받았죠. 그걸 그렇죠. 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2009년도에 테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 선수들이 이제 테너지를 바꾸면서 네. 완벽하게 이제 ESN이 실패를 하게 돼요. ESN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해가지고 러버에 텐션을 주는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도 이거 편법적으로 여기다가 부스팅한 러버에 지고 있단 말이죠. 고민하다가 ESN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ESN도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풀칠하자. 네. 우리도 풀칠하자. 그래서 스폰지를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스폰지를 보면 여기 다 기포가 있잖아요. 요즘에. 예, 기포 있죠, 기포 있죠. 옛날에 기포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테너지부터 기포가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테너지부터 근데 이게 기포는. 이 기포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기계를 봤는데 이게 큰 고무를 반죽한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발포제를 넣고 이겨요. 물리적으로 계속 이게 저기 엄마들이 뭐 이렇게 할 때 반죽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겨도 이 스폰지 안에 고무가 일정하게 기포가 일정하게 들어가기 어려워. 어렵죠. 이게 물리적이기 때문에 화학적이지 않고. 또 이게 또 구멍이 또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공정을 해도 편차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러버들은 예를 들어서 50도다, 경도가 50도다. 근데 정확히 50도는 아니에요. 편차가 뭐 48도부터 47.5도, 그러니까 48도, 49도부터 한 51도, 52도까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경도의 러버가 좋다 그러면 무게를 재서 좀 더 무거운 걸 쓰면 고경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화학적일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ESN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이거 반죽하자. 발포지 넣어서 반죽하자. ESN도 반죽을 해가지고 제니우스라는 러버를 내놔요. 저게 거의 그러면 초창기였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제니우스가 초창기 러버였는데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대항마였는데 저도 저거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조금 힘은 딸리는데 굉장히 공이 잘 눌러붙고 쫙쫙 붙는 그런 아주 특이한 러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에 있어서 대형 러버로 성장한 MXP 이런 러버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모든 러버는 지금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러버는 전부 다 부스팅을 한 러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거푸장으로서만 그런 거지 부스팅이 다 돼 있는 다 러버들이에요. 러버가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개의 회사가 각자 다른 길을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제 제가 1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한국 회사가 왜 러버를 못 만드느냐. 벌써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시간이 벌써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만 돼도 지금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됐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이 현재는 부스팅 러버를 팔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부스팅이 돼 있는 러버는 또 일부 여기 겉에 비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나바들은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테너지가 그랬다라는 거는 요번 시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네요. 지금은 다 부스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러버의 수명이 과거보다 더 짧아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쓰고 한 1년 있다 치면 부스팅 키가 빠져서 힘이 덜 나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풀칠을, 그러니까 풀이라는 거는 이제 러버와 라켓을 붙이기 위한 인위적인 동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전에는 화학 성분을 섞인 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썼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수성풀로 해서 허연색을 쓰게 되는데, 그 점을 조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허연색이 아니면 수성풀이 아닙니다. 거의 아니고, 약간 투명빛이 나면은 스피드 글루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러버 역사 2편으로 한번 다루도록 오늘 좀 나름대로 새로운 거 들으셨어요? 테너지가 그랬다는 건 좀 신선하긴 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